워크샵 7번 예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워크샵 7번 예제 역시 모델을 불러오는 게 아니고 새로 만드는 예제입니다. 자, 이 예제의 특징은 처음에 시작할 때 유닛을 기존에 사용하던 mmks 단위가 아닌 인치 파운드 단위계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제일 먼저 세팅에서 워킹 그리드를 수정을 하는데요. 워킹 그리드에서 이 그리드의 스페이싱이 1인치씩 간격이 되도록 XY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박스를 생성을 해주게 되는데요. 박스에 뉴 파트가 아니고 온 그라운드로 사이징이 랭스가 45인치, 그 다음에 하이트가 2인치, 뎁스가 8인치 이 형태로 이 위치에 이렇게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하얀색 플레이트가 생성이 됐어요.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추가로 박스를 하나 생성해 주는데 10인치, 4인치, 8인치로 추가적인 박스를 적당한 위치에 생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회색으로 보이는 사각 지오메트리는 아까 온 그라운드에 생성을 했기 때문에 그라운드에 소속된 지오메트리가 될 거고요. 이 지오메트리의 이름을 램프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게 되고요. 그리고 파트 2의 이름은 create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파트를 modify해서 무게를 조절을 해줄 건데요. 유저 인풋에서 매스를 100파운드로 수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램프를 15도만큼 회전을 시킬 겁니다. Z축으로. 자, 요 램프에 보시면 제가 생성한 지오메트리 이쪽에 마커가 하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이 마커를 앵커 마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지오메트리의 볼륨을 정의하는 마커죠. 그래서 이 앵커 마커를 기준으로 볼륨이 하이트가 얼마고 뎁스가 얼마고 랭스가 얼마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오일러 앵글에서 오리엔테이션이 바디 313이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요 값들이 x, y, z가 아니고 z, x, z가 됩니다. 313. 그래서 지금 z축으로 15도만큼 회전을 시킬 거니까 z 위치에 15라고 입력을 해주게 되면 앵커 마커가 15도 회전하면서 그에 따른 지오메트리도 이렇게 앵커 마커를 기준으로 15도가 회전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 이 위치에서 상단에 이 아이콘을 우클릭해서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15도를 입력하고 Selected로 지오메트리를 선택한 다음에 회전할 축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자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지오메트리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가 아니고 마커를 선택을 하고 그 마커를 회전시킬 축을 선택을 하게 되면
이렇게 회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조금 전 제일 처음에는 이 마커의 Z축을 직접 회전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고, 이번에는 아담스 뷰에서 제공하는 로테이션 기능을 사용해서 이 마커의 15도를 회전을 시켰습니다. 자,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 초록색 크리에이트 파트를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크리에이트 파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파트를 회전시킬 축을 선택을 해서 눌러주면 이렇게 15도만큼 회전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어서 조인트를 달아줄 건데요. 트랜슬레이셔널 조인트를 이 박스와 그라운드 사이에 주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first body를 박스를 선택하고 second body를 그라운드를 선택하고요. 그 다음에 조인트를 생성할 위치를 선택하고 그리고 조인트를 만들어줄 벡터를 선택하고 방향을 자, 그럼 이렇게 조인트가 만들어졌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매저를 만들어 주는데요. 매저는 이 박스에 대해서 매저 그리고 CM 억셀러레이션 X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자, 조금 전에 배웠던 로컬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그 출력을 물리량을 측정을 하면 저 represent coordinate in이라는 항목에다가 마커 1번을 넣어줍니다. 자, 그러면 X 방향으로 가속도를 측정을 할 건데 기준이 글로벌 코디네이트의 X가 아닌 마커 1번의 X축이니까 15도만큼 Z축으로 틀어진 방향이 되겠죠. 그래서 X 이쪽 벡터 방향으로 X 방향의 가속도를 측정을 하겠다. 이 파트에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요. 1초에 50스텝으로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쭉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조인트에 프릭션을 줘볼 겁니다. 조인트에 modify 그 다음에 여기 μn이라는 이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프릭션을 주실 수가 있고요. 여기서 뮤 스태틱은 0.3 그리고 뮤 다이나믹은 0.25 이렇게 주고 밴딩 모멘트와 토셔널 모멘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겠다. 이 두 개를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오케이. 이렇게 되면 여기 프릭션 언더바 1이라는 이러한 아이콘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조인트에서는 프릭션이 고려된 영향을 끼치는 해석에 영향을 끼치는 프릭션이 고려가 되어 있다. 이런 의미이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해보면 정지 마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멈춰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플랫을 조금 전에 해석됐던 커브를 세이브를 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 경사를 조금 더 가파르게 만들어 볼 겁니다. 자, 지금 이 경사를 조금 더 가파르게 만들려면 이 램프를 조금 더 회전시켜야 되고 이어서 박스 그리고 조인트까지도 전부 다 회전을 시켜야 되겠죠. 그러려면 이 모든 요소들을 각각 회전시키는 것보다 얘네를 그룹으로 묶어서 그 그룹을 한꺼번에 로테이트 시키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.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면 트리 메뉴에서 브라우즈 옆에 그룹이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요. 다음에 그곳에 우클릭을 하셔서 뉴 그룹이라고 해서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오브젝트 인 그룹이라는 항목에다가 필요하신 요소들을 넣으시면 되는데 우클릭해서 브라우즈 선택하시고 지금 모델 언더바 1이라는 모델이죠. 이 안에 먼저
크레이트라는 박스가 필요할 거고요. 그 다음에 그라운드 안에 있는 램프 지오메트리가 필요하겠죠. 그 안에 소속된 마커들도 필요할 거고요. 그리고 조인트도 필요하게 됩니다. 그러면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필요하신 요소들을 다중 선택을 하신 다음에 램프 이 지오메트리는 필요 없습니다. 왜냐하면 마커 1번 앵커 마커를 로테이트 시키게 되면 이 지오메트리는 종속적으로 따라오게 될 거니까요. 그래서 박스 마커 그라운드 안에 있는 마커 1번, 4번 그리고 조인트. 요 마커 4번은 조인트의 J 마커, 조인트를 만들 때 생성된 J 마커가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하고 오케이. 그러면 그룹 안에 선택했던 요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. 그리고 오케이 누르게 되면 그룹 언더바 1이라는 그룹이 정의가 되었습니다. 자, 이어서 아까 로테이트 시켰던 그 요소에 있는 아이콘을 우클릭해서 여기 콤파스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게 되면 이러한 창이 뜨게 됩니다. 자, 저희는 리로케이트를 할 건데 그룹에 대해서 하게 되겠죠. 그룹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, 그룹에 조금 전에 만들었던 게시스 항목에 가보면 그룹 언더바 1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relative to가 아니고 about the로 모델이 아닌 마커, 이 마커는 마커 1번이 되겠죠. 그러면 그룹 1번을 마커 2를 기준으로 회전을 할 건데 얼마만큼 회전을 하냐면 5도만큼 회전할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5를 입력해주고 로테이트의 Z를 누르게 되면 그룹 1번이 전체가 5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. 반대로 이 부호를 바꿔서 Z를 누르게 되면 다시 Z로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. 다시 플러스로 Z만큼 해서 총 20디그리만큼 회전이 된 상태로 이제 위치를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해석을 해보면 조금 전에는 최대 정지 마찰 계수를 받아서 움직이지 않던 박스가 현재 이렇게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가 워크샵 7번 예제입니다.